그리고 여기 보세요. 금은 1%인데 은이 하루에 7%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은을 이렇게 지금 안전자산으로 다 몰려서 채권으로 다 몰리는 시즌인데,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다 몰려서 채권으로 떨어지는 시즌인데 금, 은에 돈이 안 몰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작업 들어간 거예요. 왜 작업이 들어가냐? 예. 지금 35.40달러를 넘으면 그때는 미국의 마스터 플랜이 지금 우리가 스파이 나스닥 본 것처럼 자, 모든 걸 트럼프 탓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연준이나 바이든 기존의 세력들은 잘 잡고 가고 있었는데 골디락스 미국 경제 좋았는데 트럼프 때문에 망가지네 하면서 한번 떠뜨리면서 그 탓만 트럼프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전부 스태그플레이저 같은 침체가 오게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쓰러지지만 원래 마스터 플랜의 모습이 뭡니까? 원래 마스터 플랜 A도 모습이 최종 모습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힘들어서 한쪽 무릎 꿇고 빵 쓰러지는데 주변을 보면 다른 애들은 다 납작 엎드려 죽어 있죠. 그나마 최후의 라스트맨 스탠딩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힘들다. 어떡하죠? 다 모여. 새롭게 리셋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CBDC나 그런 거 디지털 달러로 가가지고 전부 다 해서 다시 한번 선진국들 모여가지고 환율비 정해가지고 새로운 또 한 번의 기축통화 패권 2.0 시대로 가자라는 게 사실은 그들의 원대한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만 지금 그러려면 한번 자산시장이 한번 무너져야 돼요. 자본주의가 무너지든 뭐가 무너지든. 그런데 여기에 그건 이제 그 사람들만의 꿈이고 이 사람들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일단 이게 자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자연의 섭리라는 게 뭡니까? 통화에 생명주기가 있잖아요. 기축통화를 아무리 인위적으로 올려도 평생 니네만 좋을 수는 없어요.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제국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스파르타, 아테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해가지고 미국까지 넘어가는 건데 이제는 다른 데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기축통화 패권도 넘어갈 때가 됐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암만 인간들이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갑자기 치고 나온 모든 게 순순히 다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자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온 변수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보던 변수. 하나는 인물 변수, 트럼프. 하나는 자연 변수, 금. 아무리 트럼하고도 금을 틀어막지를 못하네.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뭐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트럼프 세력하고 싸우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돼가지고 한번 흔들리면서 간다고 합시다. 우리 전 세계가 서로 무역 전쟁하고 관세 전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침체가 되면서 달러도 약해지지만 다른 나라도 힘들어진다고 합시다. 그 와중에 이제 또 다른 무슨 일이 퍼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나중에 달러가 아무리 약세로 빠진다 해도 다른 나라들도 같이 약해지죠. 관세 전쟁 하는데 미국만 힘들어지고 다른 나라가 살려면은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1년, 2년은 지나가지고 이제 미국 없이도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다 하면서 세계가 완전히 재편이 돼야 돼요. 브릭스가 확 살아나고. 당장 그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년, 2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확 쏠려 있지만 달러만 무작정 약해지고 다른 애들은 무작정 올라가고 하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달러가 약해지는 만큼 다른 나라 통화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축통화 패권은 쉽게 막 갑자기 확 흩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이 혹은 트럼프의 마가가 어떤 식으로인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당장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끝장나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와중에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이 뭔가 이제 일을 꾸미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금하고 은이 계속 올라오면은 트럼프는 막을 수 있어도 금을 못 막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변수 중에 작년부터 우리가 마스터 플랜의 두 가지 변수로 봤던 트럼프라는 인물 변수하고 금이라는 변수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뒤에서 똥꼬 살살 긁어주면서 트럼프 막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 우리가 다 맞춰줄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트럼프하고 막아는 그게 불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가니까 잘 된 거죠. 야, 멍청해서 다행이다. 비상계엄을 한다고 멍청해서 다행이네.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금하고 은이죠. 그동안 일을 어떻게 처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금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결국 최후의 승자는 금이 되는 거죠. 세상을 결국 인간들의 인위적인 어떤 욕심이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돼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는 트럼프도 단단히 큰 하나의 역사 속의 인물로서 다크나이트처럼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기의 의도는 사실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거겠죠. 더 강대국으로. 근데 계획이 어쨌든 간에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힘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의 제국의 몰락이 더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것 같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도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이 기축통화에서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걔네들이 어떻게 조정하고 이걸 다른 쪽으로 트럼프의 그 힘을 다른 쪽으로 돌려갖고 자기들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몰아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못 막는 게 뭐냐. 전 세계의 금에 대한 소요로 금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하고 은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점점 더 달러에 대해서 자꾸 비교를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기축통화가 어떻고 패권이 어떻고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은에 집중하기 더 많이 집중하면서 달러를 버리기 전에 뭔가 자기들이 계획한 일을 터뜨려서 다시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금은이 6개월, 8개월 동안 쭉 떴다가 그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달러가 올라오고 금은의 거품이 빠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앞으로 금은이 뜨더라도 다시 끌어내려야 되고 달러를 올리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시장에 35.40 넘으면 야 예전같이 못 잡아요. 지난 10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심지어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도 2월부터 8월까지 3월부터 8월까지 봅시다. 이게 은입니다. 은 2020년도 3월 코로나 여기에요. 코로나 땅 터졌을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전부 달러로 왔어요. 채권도 버리고 금도 버리고 은도 버리고 주식도 버리고 부동산도 버리고 다 달러로 간죠. 뭣도 모르고. 하지만 그거 보름밖에 안 갔어요. 보름 뒤에는 잠깐만 이게 아니지. 달러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지. 하면서 이제부터 정신 차리죠. 그때부터 금, 은이 쫙 오릅니다. 언제까지 오르죠? 끝없이 올라요. 6개월 뒤까지. 8월 달까지 은이 쭉 금은이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미 이때부터 백신이 하반기에 9월부터 완성돼 나올 거다. 아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금방 안정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주식도 슬금슬금 다 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정상의 사회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금은에 대해서 수요가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앞으로 계속 힘든 일이 몇 년 동안 오겠구나 라는 걸 아니까 금은이 사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횡보했던 이유가 뭐냐. 죽어라 끌어 눌린 거예요. 은시장에서. 눌러갖고 그나마 이게 안 건 거지. 그러면은 계속 올랐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끌어내리고 그나마 이때는 은시장의 조작이 잘 통하던 때는였으니까 이렇게까지 눌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오르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여기까지 내리고 엄청나게 이거 러시아 금시장에서 퇴출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끌어내렸는데 그래도 잘 안 잡히죠. 문제는 우리가 봤던 게 이때부터 봤었죠. 작년 여기 한번 찌르고 5월달부터 못 잡고 있다. JP모건에서 못 잡고 있어요. 못 잡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었죠.
못 잡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점점 은시장에서 이렇게 팍팍 실물이 줄어들잖아요. 가격 통제가 안 돼요. 뉴스로 꽉꽉 막아놔서 일반인들은 모를 뿐이지만 금시장에서 실물 주는 건 일도 아니고 은시장은 거의 작살이 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더 이상 은시장에서 조작이 안 먹혀요. 은시장에서. 그죠? 은시장에서 조작이 안 먹히고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 JP모건에서 그렇게 찍어 눌러 왔는데도 은시장에서 이미 실물이 이렇게 창고 안에 쌓아놓은 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선물시장이 아니라 은시장에 가서 이거를 계속 실물을 인출해 나가면서 줄어들게 만들면 여기 얼마 되도 않더라. 시장 규모도 조그마하네. 얼마든지 우리도 주가 조작하듯이 이렇게 실물 은을 찾아가면서 쥐어 짜내는 스퀴즈 현상을 만들어서 은값을 빵 튀게 만들 수 있다니까. 개미들 갑시다 해가지고 갔던 게 2021년 2월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지금 못 잡고 있죠? 여기 지금 중요한 선들. 몇 년 동안 지키던 선이 빠바방 터지면서 지금 다 터졌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금은이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렇죠? 작년 5월부터 금은이 날아가요. 금은 이때부터. 제가 이거 이상하다. 작년 3월이었죠? 작년 3월부터 금시장의 움직임이 은시장도 그러고 심상치가 않다. 그때부터 영상 만들면서. 그리고 날아가죠? 작년에 금이 40%. 지금 벌써 4월 달인데 20몇 프로가 올랐어요. 야, 이러면 뭐 금은시장이 이때부터 이제 왜 이렇게 날아가냐?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그런 나라들이 지금부터는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구나. 그동안의 전쟁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못 모르고 속았지만 이 전쟁도 다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에서 경제전쟁, 화폐전쟁 때문에 억지로 정치적으로 일으키고 질질 끌고 가고 우리끼리 막 그렇게 이념 진영 논리로 선동해서 경제 디커플링 만들고 전국은 다 다음 패권주자를 견제하는 화폐전쟁이었구나. 알게 되니까 점점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앞으로 서로 더 싸운다. 겉으로는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지만 속에 있는 건 다 자기들이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려는 경제전쟁이다 라는 걸 깨달으니까 눈치 빠른 애들부터 과도기에 누가 이길지 몰라. 마지막에 서는 애가 누굴지 몰라. 세상의 주인이 누구로 바뀔지 몰라. 그것도 단순하게 1, 2년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이 걸릴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뭘 들고 있어야 될까? 자산시장이 엄청난 격변기가 오겠구나. 예전에는 달러를 들고 있고 유로화를 들고 있고 엔화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어떤 모든 상황, 전쟁이든 경제위기든 그럴 때 항상 든든하게 보험이 되는 게 뭐야? 금이에. 금하고 은이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재작년부터 몰래 작년에는 노골적으로 금을 엄청나게 외환보유고에서 점점점 늘려고 해마다 금시장에서 금을 엄청나게 사죠. 우리나라만 빼고. 우리나라 최영 장군님이 금보기를 돌처럼 봐라 해가지고 괜히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은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렇게 실물이 없다니까 수요는 몇 배로 늘어나는데 금은에 대해서 점점 은시장을 못 잡게 되죠. 작년부터. 그래서 딱 금시장에서 작년 3월부터 이거 올라가면서 기관들이 전부 다 나서갖고 이제부터는 금이 좋대요. 자기들도 이제 띄우고 해가지고 사람들까지 금의 1차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옆집 순이 아줌마까지 금을 사기 시작했네. 야, 이러면 이제 바람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은시장에서 아무리 찍어 눌러도 금이 많이 올라갔다 쉬어갈 때마다 금 너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오르려나 불안한데 하다가 은을 쳐다보고 은은 아직도 얼마 못 올랐어. 은도 좀 사놓을까? 은시장에 가죠. 교대로 오릅니다. 은이 막 올라요. 은은 어떻게든 못 오르게 하려고 쳐막죠. 은시장에서. 은시장이 끌어내려가면 금시장도 막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요. 금은시장에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또 그래도 앞으로 금은밖에 없어. 금이 끌고 올라가면 은시장에 잡아 놓으려는 것도 못 잡히고 같이 끌어 올라가요.
여기서 덜렁덜렁. 예? 서로 간에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계단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을 트럼프의 관세가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한 달 전부터 금시장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여기서부터죠. 3월 7일부터 이때 조금 쉬어가다가 3월 10일부터 한 달 전부터 금시장이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기 시작하죠. 다시 또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한 달 전부터 지금 금은이 치고 또 막 올라가면서 지금 예 난리가 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딱 제가 그때 봤을 때 4월 2일부터 모든 게 지금 우주의 기운이 초점이 여기로 모아지고 있다. 너무 재밌습니다. 했죠. 그게 뭐였어요? 주식시장도 200일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사람들 패닉이 진정되고 올라가는데 피보나치가 그 다음 2월 20일부터 떨어진 것이 38.2%까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그게 200일선하고 딱 맞는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200일선을 다시 넘을 것인가? 다시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이니 양쪽에다 배팅을 하고 있을 거고 개미들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부딪히는 거고 한번 투심끼리 싸우는 거죠. 4월 2일날 올 줄 알았는데 이때 갭으로 뜨면서 3일 앞당겨졌어요. 기관들도. 그리고 지금 채권도 아까 본 것처럼 이미 한 달 전 그 다음에 이번 주 저번 주까지 정리 끝내고 전부 채권 시장으로 다 도망갔죠. 모든 게 지금 주식이고 채권이고 이쪽으로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마스터 플랜의 거대한 흐름, 달러 패권을 이야기한 그들의 계략이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엿보려고 노력을 할 때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이구 잘한다 비위 맞춰주면서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트럼프가 빌런이 됐잖아요. 지난 몇 달 사이에 겨우 2달 사이에 천하의 악당 못된 놈은 바이든이었고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미국의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2달 만에 어떻게 됐어요? 천하의 악당은 이제 바이든은 기억도 못해. 천하의 악당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돼버렸네. 경제가 망가지는가 안 망가지는가 다 그 걱정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4월 2일로 마침 은시장이 35.40으로 달라가잖아요. 이거 지금 넘으면 13년 만에 14년 만에 다시 한번 정고점 넘는 거라니까요. 야, 그러면은 이제 달라붙어요. 꾼들이 언론에다가 기자들한테 글 쓰라고 주고 다 같이 이제 은 좀 해먹읍시다 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이거 정말 못 막죠. 그러면은 지금 본 것처럼 작년부터 금이 올라갔다, 은이 올라갔다. 아무리 은을 끌어내려도 지난 십몇 년하고 다르게 정말 무섭게 서로 영차 금은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본물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5.40 터진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터 플랜이고 자시고 달러 살리기 전에 금은이 가면서 달러를 더 제가 그거를 딱 제목을 그렇게 뽑았잖아요. 이게 다 제목 그냥 뽑는 거 아닙니다. 저 제목학원 다녔어요. 제목학원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꼽아요. 이거 돈 주고 제목 뽑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 이거. 제목 기가 막히게 뽑지 않았습니까? 달러는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 다만 금과 은에 눌릴 뿐이다. 이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달러는 약세가 되고 뭐 어쩐다 하더라도 달러가 약해진 만큼 다른 나라도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출렁출렁할 수 있어도 쉽게 기축통화 패권 달러가 금방 그렇게 약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똥볼을 차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마스터 플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트럼프는 이제 조금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과 은이 트럼프 때문에 금과 은이 더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세상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전부 금과 은으로 더 몰려. 그래서 달러는 쉽게 약해지지 않는데 금과 은이 너무 치고 나간다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나중에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금과 은에 집중하면서 지금이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다 알면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정말로 예전만큼 달러 더 안 써주고 일반인들끼리 전부 다 금은을 더 쳐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달러 다시 살려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걔네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기점이 지금 4월 2일을 향해 가고 있었죠. 은에서 35.40. 이거 어떻게 막나 그래서 보자. 4월 2일,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뚫려 안 뚫려. 저는 이게 제일 그래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금은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패권,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세력. 그런데 금은에 대한 1년 전부터의 사람들의 이 변화. 이거 봤을 때 기축통화 세력이 나머지는 어떻게 자기들 전혀 예상 외로 트럼프가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미국 대통령까지 돼갖고 큰 변수가 생겼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를 뒷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트럼프 때문에 예상외로 좀 중간에 계획이 틀어졌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됐네 하고 뒷수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은이 그 사이에 트럼프 때문에 더 떠버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떠줄 줄 알았죠. 다들 트럼프 되고 비트코인이 더 떠줄 줄 알았고 금은은 이제 쉽게 쨌는데 아니야. 비트코인 그렇게 띄워주려고 해도 비트코인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금은이 더 떠버리죠 지금. 야 이러면은 최대 변수는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 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상호 관세 때문에 앞으로 난리가 난다 하고 시장도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안전자산 하면서 어제 오늘 채권 시장에 다 달라고 한 것처럼 금은에도 더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은.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돼. 그런데 여기서 괜히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될 레디넷들이 다시 한번 띄워보자고 3월 30일 날 온 거예요. 31일 날. 제2의 실버 스퀴즈를 만들겠다고. 이거 밥이지 밥. 잘 됐지. 왜냐? 기존의 금은시장에 이런 정확한 이 힘의 흐름이나 이런 밑바닥 흐름은 몰라도 막연하게 앞으로 금은은 계속 오르겠지 하고 들어온 그런 투심들이 항상 쫙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는데 괜히 레딧에서 와가지고 그 작은 찌그마한 은시장에 레딧 개미들이 와갖고 와 하면서 찌르다가 이거 뭐요? 안 먹히네 하는데 지난 2021년 2월 1일 때처럼 이날 한번 십자로 돋지로 그때도 그랬죠. 아까 봤죠? 4년 전 것도 싸우다가 그 다음날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JP모건부터 해가지고 와 밀고 들어가가지고 쓰러뜨려 버리죠. 지금 했다가 사실은 그래도 그때하고는 다르게 한번 버팁니다. 버티는데 오늘 맘먹고 들어갔죠. 오늘 진짜 맘먹고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 신경도 안 쓰죠. 다 관세 신경 쓰니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시장적인 정말 웃긴 일이 시장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이 이렇게 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더구나 금은 시장이 하루에 3%만 움직여도 예전 같으면 야 이거 정말 치사 빤스 불공정한 일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럴 텐데 오늘 7.73%가 떨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채권 시장에 다 몰렸는데 금은 시장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더구나 지금처럼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안전자산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수요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시장에서 무려 7.7% 무슨 잡주식처럼 은시장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200, 300%, 400% 조작입니다. 예, 조작이고요. 끌어내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금은이 계속 뜨면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자기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그 마스터 플랜 흐름에 맞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서 사람들 투심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모양은 맞춰갈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못 잡는 게 유일하게 금은시장이더라. 금은시장은 참 막기가 애매한 방법이더라 하면서 은시장도 지금 얘네들이 환율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25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00원 앞 밑에서 지금 1,475원부터 당국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것처럼 은시장도 지금 35.4달러를 얘네들이 보면서 열심히 지금 여기부터 막고 있던 차인데 괜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레딧에서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요거 보고 지금 잘 됐구나
하고는 겁줘갖고 에이 떨어뜨리면서 우르르 도망가면서 시장이 뭐지 여기서 버티던 애들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들도 던지고 도망가게 되고 더 이제 기세를 몰아갖고 지금 스푸핑이나 공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 후려치기를 하듯이 은가격을 후려쳐갖고 하루 만에 지금 금은이 그 어떤 때보다 올라야 되는 시기인데도 7.7%를 지금 후려치면서 금은을 지금 그래서 금도 오르려다 못 오르죠. 지금 트럼프 관세 나오고 나서 얼씨구나 이제 주식이고 뭐고 다 버려라 금이다 금하고 채권이다 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힘들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은시장에서 때려잡고 있거든. 은시장에서 열심히 때려잡고 있고 오늘 은시장에서 때려잡으니까 금도 올라? 왜 이러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못 오르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었다. 이거 며칠이나 막을 수 있겠어요. 환율하고 똑같습니다. 환율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오늘 하루 기회 봐서 좋은 기회다고 떨어뜨렸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관세나 수출 경제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쉽사리 환율이 앞으로 떨어지신다고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아니죠? 금은 시장도 똑같아요. 불확실성의 시대의 금은은 우리가 쭉 본 것처럼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 시대의 성격이 점점 짙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대의 이 현실을 깨닫게 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증명됐잖아요.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고 이게 금시장이 지금 작년에 70몇 년 만에 제일 많이 70몇 년이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몇십 년 만에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수익률이. 작년에 금이 40%가 올랐어요. 근데 금년에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0% 가까이 올랐어요. 작년 12달 동안 40% 올랐는데. 그죠? 그럼 앞으로 금은이 많이 떨어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열심히만 잘해주면 더 올라요. 트럼프 덕분에. 그러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끌어잡겠다고 금은을 찍어 누르는데 이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이제 재밌는 거는 기존의 마스터 플랜 트럼프 없던 시절에 마스터 플랜을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던 기존의 금융 세력이 어떻게 반발하냐. 그게 문제죠. 일단은 일본은 살짝 간을 봤던 것 같은데 확실히 트럼프가 동맹이고 뭐고 없고 일본을 지금 발로 빵 찼으니까 일본도 여차하면은 움직이겠다라는 식으로 이미 엔캐리를 쌓아놨었죠. 이거 쭉 그동안 봤던 거고요. 여기까지. 갑작스럽게 일본 국채 때문에 올리긴 했지만 동시에 일본 엔화도 지금 강세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시장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 스위스 프랑이 지금 일본 엔화보다 이자가 낮아진 마당에 점점 더 엔캐리는 앞으로 단번에 확 쏠리지는 않더라도 이런 일이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대출 차환을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엔캐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점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더욱더 회수될 수밖에 없다. 물밑에서 조금씩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가 갈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굉장히 두서없이 나왔는데 트럼프 관세가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나왔냐.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랐다. 지금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가 어느 나라에 20% 어느 나라에 30% 매긴 거 보고 지금 막 급하게 투기성으로 막 일이 확 쏠려가지고 달러가 뚝 떨어지고 막 유로화가 쭉 오르고 막 난리가 났지만 이런 거는 워낙 투기적인 움직임이라서 하루하루 이랬다 저랬다 막 할 거고 주식시장도 지금 깜짝 놀랬다 나 지금 해가지고 푹 떨어지고 막 이러고 막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날마다 일주일마다 나오는 모든 관세들 계속 더 머리 복잡하게 날마다 나올 거고 그것이 실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루는 엉엉 울었다가 하루는 헤헤 웃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서 길면은 한 달까지도 어떻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너무 힘든 불확실성이니까 아예 큰 돈들은 언제부터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내내 차라리 우리 저기 방공호에 가서 채권시장 가서 숨어 있읍시다 해가지고 채권시장으로 그동안 밑바닥 채권 금리의 마지막 채권 가격에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딱 그 가격이 정해진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부 다 채권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뚜두둑 떨어졌다. 일본도 뚜두둑 전부 채권만 사러 갔다. 그죠? 아까 본 것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도 뚜두둑 가장 지금 요 며칠 사이 어제 오늘 사이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환율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뭐든 뭐 앞으로 뭐 난리가 나고 흔들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200일선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방향이 나오려면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워낙에 긴 시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혼돈의 시간을 겪겠지만 그거를 뭐들어 다 여기서 버티고 있냐. 우리 채권시장 가서 안전한 데 가서 바람 피하는 데 가가지고 PA자에서 채권시장으로 일시에 지금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다 몰리는 시장 모습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와중에 금은이 굉장히 지금 안전자산으로 채권시장처럼 원래는 금은시장에도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채권보다 금은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사실은. 맞죠? 아까 채권은 본 것처럼 일본 시장은 지금 채권에 들어가도 일본이 금리 인상할 거니까 지금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있고 유럽 채권 시장은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푼다며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질 텐데 뭐들어 지금 사 나중에 사지 하니까 그런 걸 다 따지면 차라리 금은으로 들어오는 게 낫죠. 채권보다. 그런데 채권은 저렇게 몰리는데 금은 올리려다가 트럼프 관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어이쿠야 올려다 갑자기 끽 떨어진다. 아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움직임. 왜 그런가 봤더니 은시장이 말도 안 되는 시장 조작을 하면서 3, 4일 전부터 이렇게 떨어지니까 금시장도 올라가다 발목 잡고 못 올라가는 아무도 시장에서 설명도 못할걸요 이거? 갖다 붙이면서 설명하기도 애매하죠? 왜 그러지 이들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은시장에서 근데 조작이 그전에는 잘 먹혔지만 작년부터는 은시장 조작도 안 먹힐 정도로 지금 이미 통제를 벗어났는데 어제 오늘은 왜 이렇게 조작이 먹혔냐. 쓸데없이 레딧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시장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얘네들이 지금 틈을 만들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